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나흘간의 잠행을 끝내고 당무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남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박영선 원내대표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탈당 결심 접었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조금 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거취 파동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당무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다면서 말문을 연 박 원내대표는 혁신 시도가 한계에 부딪히며 좌절했다고 토론했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탈당 논란에 대해 당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고민이 있었다면서 자신을 죽이고 당을 살리라는 원로 고문 요청을 뿌리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당 고문들의 만류가 탈당 결심을 접은 결정적 배경임을 밝힌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은 사퇴하고 원내대표직은 당분간 유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을 내려놓으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비대위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잘못에 분노한 분들은 제게 돌을 던져달라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원내대표직에 대해서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며 당 의원들 총의를 모아 마지막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새정치연합의 내홍은 당직 사퇴를 전제로 한 박 원내대표의 당무 복귀로 일단 수습 국면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놓고 물밑 신경전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선 원내대표가 탈당 의사를 접고 돌아왔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인다.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 강지원 변호사, 민병욱 전 간행물윤리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소식 들으셨을 텐데, 네. 박영선 원내대표 이제 나흘간 집거하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결국은 탈당 뜻을 접고 원내대표직은 당분간 유지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흘간의 집거 정치 평가. 글쎄요, 박영선 씨 개인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좀 보고요. 네. 도대체가 우리나라의 그 제1야당인데요. 국회의원이 130명이나 되는 그 거대 야당인데, 이렇게 무슨 일이 콩가루지방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국정에 맡길 것이며 말이죠. 이 얼마 동안에 보여준 그 행태를 보십시오. 이게 중구난방인데다가 입 달린 사람들 다 한마디씩 하고 말이죠.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여당도 잘 되기를 바라지만 야당도 아주 건강한 야당이 되기를 우리 국민은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 다음 언젠가는 또 정권을 잡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그런데 하는 일들이 저런 식으로 입 달렸다고 다 한마디씩 하고 가지고 사람도 쫓아내고 긁어내리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사보타지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들어가가지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말이죠. 그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아주 대단히 불쾌하기 짝이 없고요.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 기자회견 말미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에게 돌을 던져라. 내 그 돌을 맞겠다. 저에 대한 분노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당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정신을 한번 내려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박영선 원내대표의 정치적 생명?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리민 위원장님. 글쎄요, 이게 너무 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번에 그 3가지 정도 네. 파고를 넘어가면서 이분이 과연 제1야당의 예. 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많이 생겼죠. 예. 근데 그 의구심을 아마 이제 앞으로 원내대표는 계속하면서 세월호법 협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을 제대로 끌어간다면 몰라도 예. 그렇지 않다면은 이미 리더십에는 많은 손상이 갔기 때문에 예. 사실상 지금 태풍 속에 이 마스트가 부러진 배를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박영선 의원이 네. 뭔가 심기일전하기 전에는 네. 지금 옛날과 같은 그런 인기랄까 또 한때는 대선 후보로까지 얘기가 됐는데 그것이 참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양 회장님 처음 저희 프로 나오셨는데 네네. 박영선 원내대표 그전에도 사실은 집거 정치를 하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손학규 대표도 있었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집거하시다가 당을 탈당을 해서 독자기를 갔다가 다시 돌아온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박영선 원내대표 집거 정치 결과는 그렇게 좋은 평가
이렇게 받지는 또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뭐 관측도 많고요. 네. 근데 이 세월호법을 갖다가 가장 어려운 난제를 지금 맞이해야 했지 않습니까? 네, 비대위원장 하면서. 예. 그 어느 누구도 지금 풀 수 없습니다. 네. 친노 강경 세력이 당대표가 되기 전에 어느 누구도 풀 수 없는 또 풀어지지도 않을 그런 그 세월호법 협상을 이 박영선 대표가 맡았다는데 상당히 의미부여를 하긴 해야 됩니다. 네. 이분은 하여튼 마지막에 되겠지만 한계에 부닥쳤다. 네. 혁신하려 했지만 한계에 부닥쳤다 했지만 이분이 사실은 세월호법을 협상, 재협상 또 상대인 카운터파트인 그 이완구 원내대표도 네. 상당히 원만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최소한 의회주의의 어떤 마지막까지는 간 것 같은데요. 네. 이때 이 박영선 대표께서 한 가지 하나의 이 정치 후폭풍으로 남겨준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친노 강경 세력이 있는 한 야당은 앞으로 건재할 수 없다는 사실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켰고, 보여줬다. 네. 네. 그 다음에 본인으로서는 투사 이미지에서 합리적 어떤 의안 도출이라든가 접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여성 정치인이라는 그런 점도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런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칼집에 칼을 뺐으면 예. 탈당이라는 수를 써서 어떤 새로운 프로비전을 보여야 됐는데 그 비전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성공 유무는 뭐 실패는 아닙니다. 완전히 실패는 아니고 성공적인 소위 이분이라고 그럴까요? 예. 평행성 막 그 정도로 한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민 위원장님 뭐 정치로 워낙 오래 출입하셨기 때문에 뭐 야당의 역사도 뭐 딱 빼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다시 봉합은 됐지만 저 새정치연합이 제대로 다시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잘 굴러갈 수 있을지 어떨지. 뭐 우리나라 야당에서 계파 정치라는 건 항상 있었습니다. 예. 항상 있었고 다만 거기서 어느 세력이 분출하고 예. 힘을 얻어서 나가느냐의 문제였었지 계파 정치 자체를 너무 나쁘다고 얘기할 건 없어요. 예. 뭐 양당 정치 뭐 또 다당 정치 뭐 있는 것을 우리가 욕할 수 없듯이 당내의 계파도 욕을 할 수가 없는데 다만 문제는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선 씨가 원내대표로서는 그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당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비상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이 될 만한 능력은 아니다. 즉 당대표감은 아니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비상시국에 당을 이끌 만한 당대표는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로서 뭐 이완구 대표와 저쪽 이완구 대표 협상을 하고 그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그것까지도 미숙하게 나왔지만 문제는 당의 원내대표로 하다가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비상시기에 당을 이끌고 가는 것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여러 계파를 갈등을 아우르고 그 속에서 합의점을 도출해가지고 거대 여당의 횡포에 맞서서 싸우자는 게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세월호법에만 함몰돼 있어가지고 예. 당내 문제는 추스르지도 못했고 특히 당의 최대 계파라는 그쪽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이 잠깐만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자면 가령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해서 소통하지 않는다, 진정성이 없다라고 항상 얘기하고 비판을 해왔었는데 예. 이번에 보니까 야당도 진정성이나 소통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네. 우리가 추석 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령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우리 정치에 세 가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인정미가 없다. 좀 각박하고 세상 어떻게 이렇게 사시는 분이냐. 좀 포용하고 끌어안고 보듬어 주길 바랬는데 예. 그러지가 않다라고 얘기죠. 여당에 대해서,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없다. 예. 세월호 특별법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 또 유가족들을 뭐 놀리고 좀 뭐라 할까 예.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이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제일 더 큰 문제는 사실 야당이었거든요. 예. 능력이 없답니다. 야당은 능력이 없다. 네, 예.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인정머리가 없는 것은 마음가짐을 바꾸면 돼요. 예. 아, 이제부터는 내가 좀 끌어안고 우리 국민들과 화합하고 통합하면서 같이 나가야겠다. 이거 고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분이고. 여당도 진정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좀 더 진지하게. 예. 그리고 자기들의 이 총의를 모아가지고 유가족들과 얘기하면서 그 이제 그런 과정을 해가고 있었죠. 이완구 대표가. 뭐 그러나 나중에 또 깨지긴 했지만 할 수 있는데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 이것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야당의 본질적인 문제를 바로 그냥 전곡을 찌르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왜냐하면 지금, 사실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몇 명 거론이 되고는 있어요. 뭐, 문희상, 이석현 부의장, 유인태 의원,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본인들도 다 지금 내가 맡을 자리가 아니라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아까 지금 최대 개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양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여간 이 친노라는 최대 개파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개파하고 좀 다른 세력들하고 잘 융합이 좀 안 되고 이게 계속 물과 기름처럼 좀 엇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네. 말이죠. 거기에서 어떤 에너지가 하나로 좀 합쳐지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못할 거냐에 따라서 야당의 진로가 네. 갈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야당이 진짜로? 우리나라 지금 수십 년간의 소위 정치 역사를 보면 소위 양당 구조를 띄워왔거든요. 예. 그리고 그 태도에는 뭐가 있냐면 대통령제라고 하는 제도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 하에서 양당 구도를 하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우리나라의 정당을 보면 이게 다 잡탕 정당들입니다. 네. 저의 표현에 의하면 완전 짬뽕 정당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같이 이제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당 자체가 정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나눠져야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이 정치한다고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여당으로 하고 어떤 사람이 야당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장 편표가 뭡니까? 지역주의입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다 새정치민주연합, 경상도 사람들은 다 새누리당 이렇게 하는 식의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의 정치성이 아니라 당선 가능성과 지역주의 그것에 의해서 당이 만들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당 내에도 들어가 보면 여기에 또 개파 정치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예. 개파 정치에 관해서 저는 이제 이런 개성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존재 방식의 개파 정치 타파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당 정치 성공 못합니다. 지금은 이게 무슨 정치적 노선 가지고 무슨 개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패거리 작당들입니다. 과거에 뭘 같이 했다든가 어쨌다든가 이런 연고 이런 거 해가지고 무슨 보수 정치. 그동안에 우리 삼김 시대 때부터 보수 정치를 얼마나 많이 행해 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사람 가능성이 있는 사람 밑에 쭉 몰렸다고 쫓아 헤어졌다가 다 배신하고 갈라지고 맨날 이런 짓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사실은 저는 새정치민주연합도 개혁을 했어야 한다. 예. 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건 뭐냐면 당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당 정책으로 정책 정당으로 대변신을 하라. 예. 만일 그렇게 해서 당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쪼개져도 괜찮은 것이고 다당제로 가도 괜찮다. 우리나라에서 다당제를 다들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제3정당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더 보시면 아시지만 어차피 다당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2년도 스펙트럼이 워낙에 길기 때문에 이 양쪽의 보수 진보에다가 강성 약성 이렇게 나눈다 보면 네. 어차피 다당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에 박영선 씨 개인으로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인은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근데 본인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그 개인이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말할 줄 모르고요. 무슨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당 자체가 예. 변해야 될 거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의원은 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뭘 얻고 이뤘을까요? 뭐 일각에서는 지금 친노가 분화하는 것 아니냐, 안희정 대안론 얘기도 좀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친노는 근원적으로 분화해봐야 친노는 친노일 뿐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성격 규정 자체가 어떤 이념성 플러스 그게 이념화되어 있는 네. 소위 친노화가 이념화되어 있는 어떤 386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초강경 그 이념으로 이 전부 점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분화돼 봐야 뭐 별건 아니고 사실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번에 문재인 씨가 보인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걸 보였죠. 이상돈 씨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다 서로 네. 딜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부인하고 그러면서 또 이 대선 후보로서 의원총회 가지 않고 교차단식 그 김영호하고 교차단식에 네. 들어갔죠. 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어떤 정체성이 뚜렷하지 못하고 어떤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위 입법하는 어떤 그 평균 룰을 갖다가 잘 못 지키는 사람 아닌가 해가지고 저는 문재인 후보는 앞으로 굉장히 추락,
안철수가 철수했다는 말이 있듯이 네. 문재인 의원도 철수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민 위원장님 뭐 네. 견해 어떻습니까? 예. 저도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문재인 의원이 데미지가 컸죠. 예. 데미지가 컸는데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문재인 의원도 대선 후보로 나서 가지고 48%의 득표를 했지만 예. 그것은 본인의 역량보다는 역시 우리나라의 그 투표 성향, 예. 반씩 나뉘는 투표 성향 때문에 48%를 득표한 것이고 여러 가지 이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할 자신의 정치 역량이 있는 법인데 저는 문재인 의원이 정치 역량을 제대로 좀 못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역량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 예. 공부를 좀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네. 21일에 창당대회를 연대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없어진 민주당의 이름을 누군가가 이제 빨리 뭐 정통 예. 야당의 우리 이름이죠. 예, 예. 우리나라 정통 야당의 이름이고 그 이름을 가지고 가자는 것은 지금 뭐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김한길 안철수 체제가 이제 붕괴한 다음부터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원외 사람들이 그 이름을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예. 그 옛날에 저 이메일 어드레스 미리 한번 그 등록해 놓고 하듯이 지금 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김민석 전 의원이 거기에 뭐 창당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 당을 만드는 것은요. 네. 적어도 이게 뭐 전체 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합의가 네. 어느 정도는 기반에 깔려야 됩니다. 네. 지금 김민석 전 의원이 나서가지고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놓고서 앉아 있으면은 또 이제 당에서 떨어지는 사람, 혹시 이번 또 박영선 사태 같은 것이 또 일어나다 보면은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이삭을 주워가지고 다시 한번 뭐 부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하는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인가요? 민진모라고 있죠? 예, 민진모. 오히려 민진모 같은 세력들이 네. 좀 합리적인 수권 세력이 아닌가 싶은데 아. 이런 분들이 의원을 확대해 가면서 당명을 바꾸는 것은 이제는 국민들이 안 믿습니다. 뭐 비대위 맨날 비상도 아니면서 비대위 한다고 그러고 예. 그다음에 또 뭐 혁신한다고 공감한다고 그러고 네. 거기다가 이제 걸핏부터 당 바꾸고 색깔 바꿀 겁니다. 이제 네. 그거 하지 말고 예. 정말로 아까 우리 저 강주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정책을 가지고 저거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저 통일 문제 하나만 해도 통일 정책 이렇게 정확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또 이번에 담배세니 뭐 주민세니 막 자꾸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약속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안 지킨 약속, 우리는 이렇게 약속 지키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의 힘을 얻어갈 생각을 해야지. 예. 자꾸 뭐 이름만 갖고 옛날 이름 들어와가지고 한다는 거, 저는 그게 크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야당이 워낙 지금 뭐 카오스 상태이기 때문에 뭐 원외 민주당도 생기고 뭐 당이 비대위원장이 탈당을 검토했다가 다시 접기도 하고 뭐 이런 복잡한 상황인데